안녕하세요. 오늘도 서다운입니다. 밤새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업로드 했는데요. 5분도 안 되는 영상을 만드는데 7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전문 영상 제작자는 아니다 보니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잘은 만들고 싶은데 편집 실력이 안 되니 영상이 계속 짧아졌습니다. 댓글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담아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완성도는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진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서 진심이 느껴지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자전거 사이즈 선택에서 중요한 요소인 스택, 리치, 그리고 C튜브 앵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택부터 설명드리면 비비 중앙에서 헤드튜브 상단까지의 수직 높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핸들 높이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스택이 높으면 상체가 올라가서 편해지고, 스택이 낮으면 상체가 내려가서 에어로 포지션이 나온다. 이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택 하나로 포지션이 결정되진 않습니다. 스템의 길이와 각도, 스페이서, 리치까지 같이 영향을 줍니다. 저는 저의 사이즈 범위의 프레임으로 기변을 하면 포크를 풀 커팅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게 밸런스입니다. 핸들이 높아지면 체감상 무게 중심이 뒤로 가는 느낌이 있었고 엉덩이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뒤가 2대 8이나 3대 7 정도의 밸런스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낮은 무게 중심입니다. 보통 라이딩 중에 속도가 올라가거나 다운힐을 하면 드롭바를 잡아서 무게 중심을 낮추고 안정감을 가져갑니다. 그렇듯 스택 자체가 낮으면 시팅에서도 댄싱에서도 낮은 포지션으로 컨트롤이 더 잘 되고 안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힘쓰기가 좋습니다. 이건 이유를 정확히 설명드리진 못하는데요. 확실한 건 큰 힘을 쓰고 템포 이상의 힘을 유지하려면 상체가 각이 좁아져야 유리합니다. 거기에 상체가 낮아져서 공기 저항이 줄어드는 에어로한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허리와 목에 부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장시간 타다 보면 확실히 피로가 쌓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의 불편함입니다. 자전거는 심폐가 중요한데 상체가 너무 낮아서 숨 쉬는 게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월드투어 선수들을 보면 스페이스를 어느 정도 남기면서 무조건 낮게 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낮게 타기보다 편한 자세에서 강한 힘을 쓰는 세팅을 각자에 맞게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호인 기준으로 보면 간지가 중요한데 풀 커팅이 이쁩니다. 대신 중고 거래할 때 거래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리치입니다. 리치는 비비 중심에서 헤드 튜브 상단까지의 수평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전거가 얼마나 앞으로 길게 뻗었는지, 그리고 라이더가 얼마나 앞으로 숙이는지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스택이 높이라면 리치는 앞뒤 길이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실제 라이딩에서 손이 닿는 위치, 레버까지의 거리는 프레임 리치에다가 스템 길이, 핸들바 리치, 이게 모두 합쳐져서 결정됩니다. 핸들바 리치가 제품마다 길이가 다 다른데 이건 신경 안 쓰는 분이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리치가 길어지면 상체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숙여지면서 더 공격적이고 에어로한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단점도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팔이나 어깨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라이더일수록 이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치가 짧아지면 자세는 훨씬 편해지고 컨트롤도 쉬워집니다. 하지만 에어로 포지션을 만들기 어려워지고 라이딩 할 때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라이딩에서 스태그 높이보다 리치의 거리가 훨씬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고를 때는 단순히 높이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길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걸 반드시 같이 보셔야 합니다. 스택 리치를 정리해 보면 따로 보는 값이 아니라 둘 다 상체 포지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편한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공격적인 자전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선택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향의 자전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튜브 앵글입니다. 이건 대부분이 스택 리치만큼은 잘 안 보는 요소인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트튜브 앵글은 비비 기준으로 안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각도입니다. 내 몸이 페달 위에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장 위치의 차이는 제가 TT차를 타면서 극단적으로 느낀 부분입니다. TT차가 로드차에 비해 월등히 앵글 각이 크거든요. C튜브 앵글 각이 크면 안장이 앞으로 오면서 몸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페달을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느낌이 강해지고 힘 전달이 직선적으로 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공격적인 포지션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포가차 선수가 C튜브 각이 큰 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콜라고 신형 자전거를 봐도 다른 브랜드에 비해 이 C튜브 각이 크더라고요. 일단 잘 타는 선수가 이렇게 타니까 유행을 선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반대로 C튜브 앵글 각이 작으면 안장이 뒤로 빠지면서 몸도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햄스트링이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장시간 라이딩에서 안정감이 좋습니다. 대신 인터벌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장 위치와 C4 옵셋으로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C튜브 앵글 자체가 다르면 같은 안장 세팅에도 무릎 위치, 골반 각도, 힘쓰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즉, C튜브 앵글은 단순히 안장 위치가 아니라 페달링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스택 리치는 상체 포지션과 관련이 있고 C튜브 앵글은 페달링 포지션에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기변 실패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팅편은 따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급하게 이번 내용을 먼저 추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피팅에 대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전거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결국 더 중요한 건 라이더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피팅편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